그럼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이다 라고 한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수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로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확인하는 단계가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리 앞선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내일장 전망을 예상합니다.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시장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전략과 그리고 예상을 매번마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현재 이제 9월달 마지막 지금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함이 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미국장이 플러스로 나타났었지만 이 4일 동안에 대한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약 1.7% 정도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S&P 500, 다우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모두 다 누적으로는 하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발생을 했는데, 자, 지금 이 미국 장에 대한 주요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3분기가 곧 끝나게 됩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 그러면 10월달에는 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미리 우리가 예견을 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트렌드를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고 우리가 시장을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 미국장이 마감됐던 모습이에요. 제 뒤에 있는 화면에 미국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고 계신 것은 이제 다우 증시입니다. 다우 증시. 자, 다우 증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여기 이 부분입니다. 자, 좀 더 포커스를 좀 해보면 9월 17일 날 금요일 날 이후에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급락이 나타나면서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캔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밑에 거래량이었거든요. 자, 9월 17일 날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거래량 이후에 지금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반등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요 자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에 이제 갭이 한번 보입니다. 갭이 떨어지면서 투매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본다면 여기 요 자리죠. 34,700포인트에 대한 지금은 등락이 거듭되고 난 다음에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34,5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갭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형성되지만, 그 위에 있는 34,7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저항 구간이 발생해 있다. 왜냐? 거래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을 이겨내는 거래량이 들어와줘야지만 돌파가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 거래량 돌파해낼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조금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다우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60선이라고 했죠. 그 60선을 중심으로 해서 60선에 대한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60선에 대한 반등을 붙여서 올려왔고, 여기에서 60선에 대한 반등을 붙였고, 여기도 붙여서 올라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60선에 대해서, 자, 텀이 어떻게 돼요? 텀이 상당히 짧아지면서 지금 요번에 투매까지 형성됐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예상을 했을 때도 시장은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텀 자체가 60선으로 내려오는 텀이 상당히 짧아졌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주가라는 게 있으면 이건 장기평이라고 보시면요, 하단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상단을 계속적으로 이제 때린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때린다는 것은 결국엔 돌파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향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단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저렴한 가격대에 살 수 있게끔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빠진다는 얘기는 곧 이 자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현재 이 60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상단에 있는 이 60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또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저항이고, 여기 밑에 저항이고, 여기도 저항이고, 이 저항이 첩첩이 깔려 있다라는 것은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반등은 저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다우 증시뿐만이 아니라 나스닥. 자, 나스닥에서도 지금 투매가 똑같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거래량이 늘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다우 증시가 9월 달에 이런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모습이 발생했습니다. 코스피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의 8월 달을 보면 거래 대금 자체는, 거래량은 늘지 않았는데 거래 대금은 엄청나게 늘면서 빠진 것이 여기에 보여요. 그죠? 여기 하락이 나타나면서 거래 대금은 상당 부분 늘었고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쉬울 거라 했어요? 쉽지 않다고 했어요? 쉽지 않다고 했죠. 3210포인트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같은 거래를 이루더라도 대형주에 대한 거래를 상당히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행위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먼저 이 미국 증시가 이번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도주라는 것은 결국 가장 빨리 뜨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 증시의 다우 증시 또는 이제 나스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은 거래를 발생을 했고, 고가에서, 그리고 지금 빠지는 것은 우리나라는 8월 달에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증시가 9월 달 돼서 지금 하락을 했다는 거죠. 주도주가 조금 꺾이는 단계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다이버전스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는 유동성을 줄이는 단계에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한번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가 9월달 FOMC 회의가 22, 23일 날 열렸고, 이건 이제 점도표라고 합니다. 점도표. 점도표는 뭐냐면, 여기가 의원 1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명에 대한 의원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나냐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21년도에는 모든 연준 의원들이 야, 지금은 최저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여기 0이고 여기 0.25라고 봐요. 여기 0.5잖아요. 그죠? 여기 0.75고. 자, 그러면 지금은 최저금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 라고 했을 때, 절반은 최저금리를 똑같이 유지를 해줘야지 라고 했는데, 나머지 9명, 자, 하나 둘 셋 6명은 0.25에서 0.5까지도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여기 9명은 그대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023년도를 보자고. 2023년도에서는 9명이 1%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9명이 우리가 0.25 이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비둘기파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비둘기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무게를 두고 있다. 2023년도에는 금리가 1%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이라는 거 우리가 0.25, 0.25, 25, 25 이렇게 넘어갔을 때 4번을 금리 인상을 해줘야지만 1%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지금 2021년도는 넘어가더라도 2022년도에 최대 4번에 대한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023년까지.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적어도 2번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해요. 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자율 자체를 높인다는 개념이니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제롬 폴이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2021년도 9월달, 11월달, 12월달에 대해서 금리를 우리가 경기 전망을 결정할 것이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얘기할 것이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9월달에 대한 부분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대신 9월달에 하는 게 아니고 11월달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1월달에 금리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에 이 테이퍼링이 언제까지? 2022년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동성을 줄인다. 우리 양적 완화라는 것도 한 번만 양적 완화 빵 하고 끝내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해왔던 것처럼 테이퍼링은 유동성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에 쫙 줄이면 안 되겠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유동성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11월 달부터 2022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지속하고 거기에 금리 인상도 하겠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라는 얘기죠. 그럼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시장이다 라고 한편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수출 지표라든지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로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확인하는 단계가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를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런 확인을 해서 정말 실적이 좋아졌다면 주가에 대해서는 하방 지지가 나올 수 있고, 정말 이것이 말 그대로 야 실망감만 가득하다, 이거는 유동성으로만 올린 거네, 그러면 거품론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증시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저는 전자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하방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는데, 자, 지금까지 유동성으로 시장을 상당 부분 올려왔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던 전고점 돌파는 힘들 것이라고 했죠. 자, 지금 예상대로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전고점 돌파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 유동성을 줄였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경기 회복이 그만큼 됐느냐? 안 됐다니. 실무 경제가 그만큼 회복됐느냐, 코로나 전으로 회복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확인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내 증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 7월달, 8월달, 9월달이 넘어가고 난 다음 3분기 실적 나올 건데, 그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을 발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자, 작년 3분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다, 코로나도 있어도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해야 돼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바로 3분기예요. 근데 그 3분기보다도 적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반등은 앞으로도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보다 높은 실적을 나타내는 기업들은 괜찮았구나 하고 하반 경제 보이면서 또 탄력 있게 4분기 연말 랠리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자, 일시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다이버전스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성과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그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포커스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실적이다.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선매수가 다음 주부터 유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매수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대표님?
자, 지금 외국인보다는 기관을 봐야 돼요. 기관의 선매수가 어떻게 유입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봐야지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정보가 빠른 쪽을 봐야 되거든요. 특히 투신과 연기금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서 신고가 가는 게 좀 어렵다 보거든요. 주도주가 근데 꺾였으니까 국내 증시도 신고가보다는 개별주 양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9월달 돼서 매수하는 기업들, 그리고 다음 주에 기간이 어떤 쪽의 섹터에 매수를 하느냐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번 달에 9월 달에 기간이 미리 선매수했던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 그 기업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했던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자, 0795 자, 투자자별 일별 매매 종합인데요. 자, 9월 1일 자, 거기에서 전체, 그리고 금액, 순매수, 자, 투신을 먼저 보면, 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대한항공, 위메이드, 현대중공업, 도전비주얼 뭐 이런 순인데, 뭐 어느 특정한 섹터군에 머물러서 지금 기관이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별주 양상으로 드러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게임주에 대한 일부,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항공주, 그리고 석유화 또는 이제 2차전지 수소 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롯데케미칼도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눈여겨보면 뭐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석화 기업들이 좀 눈에 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존비주얼 같은 개별적인 움직임들, 항공주, 자, SK그룹이 좀 많이 눈에 보여요. 자, 그리고 뭐 한국가스공사 수소 관련된 부분, 뭐 일진하이솔루 수소죠, 두산퓨얼스의 수소고요. 예,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본다면 기간이 지금 현재 좀 더 매수, 9월달에 많은 매수를 보였던 것이 K컨텐츠, 석유화학, 항공, 게임주, 개별주, 2차전지 수소 관련해서 대신에 종목별로 좀 더 집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9월달 수출지표도 긍정적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대한 선매수는 상당히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기관에 대한 움직임은 반드시 눈여겨보자. 그 중에서도 투신과 연기금은 더욱더 관심있게 지켜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표적인 지금 LG화학 같은 기업들도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LG화학이 지금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자, 이 반등은 2차전지로 인한 반등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LG화학에 대한 반등은 결국 석화기업, 석유화학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런 79만원, 80만원대에 대한 저항 움직임까지는 LG화학에 대한 반등 추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저는 높게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른 여타의 기업들도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섹터군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오도 좀 더 눈여겨보면서 시장을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또 이런 우리가 기관이 또 집중하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출각시켜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이 또 진행됩니다. 그 공개 방송의 풍성한 이벤트도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이벤트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무료로 또 책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시 방송에서 또 다시 자세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